종합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빌바오 vs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화려한 스타 군단을 보유한 레알 마드리드와 강력한 홈 분위기와 조직적인 압박을 무기로 삼는 빌바오의 상반된 색깔이 맞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표면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을 앞세운 공격력에서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메치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해온 일정 부담이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빌바오는 더블 볼란치가 중원에서 1차 차단을 막고 뒤에서 센터백 라인이 촘촘하게 간격을 유지하며 포백을 형성해 레알 마드리드의 짧은 패스 전개보다는 롱볼과 세컨볼 싸움으로 흐름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더라도 빌바오가 의도적으로 라인을 내려 두 줄 수비를 구축하고 역습 상황에서 니코 윌리엄스의 스프린트 한 번으로 찬스를 만드는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통해 개인 능력으로 균형을 깰 수 있지만 풀백들이 동시에 전진하는 순간 포백 뒷공간이 한 번에 열리기 때문에 빌바오의 역습에 노출될 여지가 계속해서 남게 된다. 특히 어매치 직후나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끼어있는 시기에는 주전급 선수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반박자씩 느려지고 전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런 구간이 찾아오는 시점이 후반 60분 전후라면 빌바오 입장에서는 니코 윌리엄스에게 더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해 포백 사이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니코는 후반에도 스프린트 능력을 유지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수비 라인이 체력 저하로 한 걸음씩 물러나는 순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찌르는 침투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구르제타가 중앙에서 수비수들을 끌어당기고 베렌게르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두 번째 슈팅 찬스를 노리면 빌바오의 역습은 단순한 롱볼이 아니라 구조를 갖춘 전개로 발전할 여지가 크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빌바오의 거친 압박과 홈팬의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정 누적과 체력 소진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또한 빌바오의 강한 압박을 뚫기 위해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더 깊게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할 경우 벨링엄의 박스 침투 타이밍과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에 선제골을 넣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할수록 빌바오의 압박 강도와 측면 스프린트 위협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도드라지며 경기 흐름을 바꾸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 입장에서는 홈팬들의 거친 응원 속에서 초반부터 몸싸움 강도를 높이고 레알 마드리드의 기술적인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도록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심판 판정과 파울 싸움에서도 빌바오가 일정 부분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고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거친 접촉을 의식하면서 과감한 돌파를 줄이는 순간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흐름도 충분히 예상된다. 결국 후반 승부처 타이밍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구간이 찾아온다면 빌바오의 발 빠른 니코 윌리엄스가 레알 마드리드 포백 수비 뒷공간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정과 체력, 원정 환경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빌바오가 홈에서 전술적 상성과 후반 스프린터 능력을 앞세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스날 FC vs 브렌트포드. 이번 경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4, 2, 3, 1 대결이지만 중원 조직력과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아스날이 훨씬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매치업이다. 아스날은 메리노가 후방 빌드업에서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풀어주고 에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끌어주며 트로사르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으로 파고드는 구조를 통해 전진 패턴을 완성해 나가는 팀이다. 브렌트퍼드가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면서도 미드필더가 전진 압박을 시도하는 순간 두 라인 사이 공간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그 틈은 트로사르와 에제에게는 가장 반가운 작업 공간이 된다. 트로사르는 그 벌어진 공간에서 공을 받자마자 빠르게 턴을 가져가거나 원터치 패스로 옆과 앞으로 찢어주는 움직임을 선택하며 박스 근처에서 슈팅과 어시스트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유지한 채 플레이할 수 있다. 에즈는 좁은 공간에서도 드리블과 탈압박으로 수비를 한 명 더 끌어낸 뒤 측면 풀백이나 트로사르에게 다시 패스를 연결해 브렌트퍼드의 수비 블록을 계속해서 늘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메리노는 뒤에서 라인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역습 전환 시 브렌트퍼드의 롱볼을 미리 차단하고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역할까지 겸하게 된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샤데의 속도와 담스고르의 킥력을 활용해 전환 상황에서 한 번에 박스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노리겠지만 점유 구간이 길어질수록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다시 벌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전방 압박으로 말려 들어가기보다는 중원에서 라인을 살짝 내려 균형을 잡고 메리노와 에제가 가로 세로 패스각을 만들어준 뒤 트로사르가 수비 사이를 찢는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브렌트퍼드는 수비 블록을 조이려다 다시 벌리고 조이려다 다시 벌리는 패턴을 반복할 공산이 크며 그 과정에서 미드필더 삼성과 최종 수비 라인 사이에서 슈팅 및 라스트 패스 찬스를 잇따라 허용할 수 있다.
특히 아스날이 박스 앞 이선에서 빠르게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에제와 트로사르를 중심으로 박스 바깥에서 슈팅각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오면 브렌트퍼드 골키퍼에게 상당한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브렌트퍼드가 역습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바꿀 여지는 분명 존재하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과 라인 간격 관리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까지 감안하면 아스날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쥐고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아스날의 이선 침투와 전진 패스가 얼마나 자주 브렌트퍼드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수 있는 흐름이다. 브렌트퍼드의 구조적인 단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 트로사르와 에제, 메리노의 조합은 박스 안팎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라이턴 vs 에스턴 빌라 이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는 같지만 좌측 라인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브라이튼은 홈에서부터 라인을 올리며 빌드업을 시도하고 수비 시에도 전방부터 적극적으로 압박을 걸며 빌라의 후방 전개를 끊어내려 할 것이다. 틸레만스와 맥긴이 뒤에서 빌드를 시작하는 순간 브라이튼의 이선이 압박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빌라의 좌측 풀백 쪽으로 전개 방향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최근 아스톤 빌라는 공격으로 전환할 때 좌측 풀백의 복귀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크게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이 구역은 브라이튼의 에이스 오라일리가 침투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오라일리가 중앙에서 라인 사이 패스를 받은 뒤 살짝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해 시야를 열고 동시에 미토마가 측면을 넓게 잡아두면 빌라 수비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풀백이 미토마에게 달라붙으면 그 순간 풀백 뒤로 난 공간으로 오라일리가 침투해 박스 안에서 컷백 루트를 만든다. 센터백이 오라일리에게 끌려 나오면 웰백이 이어 포스트 쪽으로 파고들며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이 장면이 한두 번만 성공해도 골문 앞에서 득점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빌라는 공격에서 와킨스의 움직임과 틸레만스의 패싱으로 충분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좌측 라인이 뒤로 돌아가는 순간의 리스크를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점유율만 집착할 필요는 없고 빌라의 좌측 전개가 시작되는 타이밍을 노려 압박과 역습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플랜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빌라 좌측 풀백과 윙어의 왕복거리가 누적되면 복귀 속도는 느려지고 간격은 벌어지기 마련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오라일리와 미트마에게 더 넓은 공간이 열릴 여지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교차 활용하면서 컷백 패턴을 반복해 빌라 수비 라인의 집중력을 끝까지 시험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전술 구조와 홈 이점을 함께 고려하면 브라이튼이 주도권을 준 채 득점 기대값에서도 앞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이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홀리 vs 크리스탈 피 이 경기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수비 조직력의 허점과 점유율 격차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홀리는 이미 13경기에서 27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라인 간격 관리와 박스 안집중력 모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이선과 수비 라인이 동시에 따라 올라오지 못해 중간 지대에 넓은 공간을 내주고 그 틈을 상대 공격수가 교묘하게 파고드는 장면이 반복된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을 기반으로 미드필드와 윙백 라인을 전진시키며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려는 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프라인 위에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매치업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 기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마테타는 박스 안에서 등지는 움직임으로 벌리 센터백을 묶고 예레미 피노는 안으로 좁혀 들어와 이선과 일선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휴즈는 이 두 자원에게 볼을 공급하는 축 역할을 해줄 것이다. 벌리는 측면에서 숫자를 맞추더라도 크로스 차단 이후 두 번째 볼에 대한 반응이 느린 편이라 세컨볼 상황에서 다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측면 풀백이 전진했다가 공을 뺏긴 뒤 전환 상황에서 복귀가 늦어지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크리스탈 팰리스의 3톱과 이선 자원에게 넓은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점유를 유지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가면 자연스럽게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 시도가 누적될 수 있다. 반대로 벌리는 포스터를 앞세워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 볼을 지켜주는 시간이 길지 않고 두세 번의 패스로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는 완성된 패턴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벌리의 역습은 한두 번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는 있어도 90분 내내 지속적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형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점유율을 주도하는 가운데 벌리가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하지 못하면 마테타와 예레미 피노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이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벌리가 실점이 늘어날수록 라인을 더 올리며 마네골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과 침투 패턴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수비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 위협도를 종합하면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득점 기대값에서 분명히 앞서는 흐름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벌리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울버햄프턴 vs 노팅엄. 이번 경기는 단순히 전술 시스템의 싸움을 넘어 시즌 초반부터 승리가 없어 쌓여있는 울버햄튼의 압박감이 경기 흐름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을 1차 기준점으로 세우고 롱볼과 전진 패스를 섞어 쓰면서 세컨볼 싸움을 통해 전방에서부터 점유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안드레와 주앙 고메스는 중원에서 상대 더블 볼란치에게 압박을 집중시키고 한 번 끊어낸 뒤에는 측면 윙백에게 빠르게 연결해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하는 패턴을 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5, 3, 2의 두 스트라이커가 동시에 박스 안으로 달려들면 노팅엄의 센터백 2명은 우드의 제공권을 대비하면서도 박스 안마킹까지 나눠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노팅엄은 우드를 향한 크로스와 이선의 연계를 통해 반격을 준비하겠지만 원정 특성상 라인을 지나치게 낮추는 순간 세컨볼과 두 번째 볼 처리에서 수세에 몰릴 여지가 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단순한 3점짜리 리그 경기로 볼 수 없고 강등권 탈출과 시즌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일종의 분수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부 리그에 남지 못하면 전 세계로 송출되는 TV 중계권료, 유니폼 스폰서, 어보드 광고 수익 등 구단 재정 전반에 큰 타격이 들어온다는 점도 선수단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홈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고 세트피스와 세컨볼 장면에서는 최대한 많은 숫자를 박스 근처에 배치해 두 번째 슈팅 찬스를 늘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낮춘 상태에서 버티게 되면 점점 더 우드를 향한 롱볼과 빠른 역습에 의존하는 양상이 강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원 점유율에서 밀릴 리스크가 있다. 반대로 울버햄튼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잡고 두 번째 볼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홈팬들의 응원과 심리적인 에너지가 겹치면서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빠르게 기울 수 있다. 시즌 첫 승을 노리는 팀과 원정에서 현실적인 승점을 가져오려는 팀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후반 막판 승부수는 울버햄튼 쪽이 더 강하게 나올 여지가 크다. 그리고 이런 경기일수록 한 골 차 리드를 지키는 운영보다는 홈에서 승리를 확실히 가져가려는 방향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적 상성 자체가 압도적 차이는 아니지만 동기부여 경제적 리스크홈 경기라는 조건이 겹치는 순간 울버햄튼 쪽으로 저울추가 조금 더 기우는 그림이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울버햄튼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리즈유 vs 첼시.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전방 압박 이후 라인 간 간격을 누가 더 잘 관리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공격적인 4-3-3을 가동하며 전방 압박의 강도로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초반 몇 분간은 피로에와 제임스가 하프라인 위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슈타우가 전진해 두 번째 라인까지 압박을 도와주면서 첼시 빌드업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뒷라인 커버가 느리고 수비 라인이 함께 당겨 올라오는 타이밍이 늦는 흐름은 리즈에게 항상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전방이 과감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센터백과 풀백이 뒤에 남아있으면 중원 뒤와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비고 이 구간은 페드로 네투 같은 에이스에게는 가장 달콤한 구역이 된다. 페드로 네투가 하프 스페이스로 안쪽을 파고들며 볼을 받는 순간 리즈의 수비는 뒷라인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드리블을 막아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이런 장면에서 짧은 패스와 스루 패스를 섞었으며 라인 사이에 있는 네트와 이선 공격수들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첼시가 후방에서 첫 압박만 피하면 리즈의 미드필더 라인 뒤와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곧바로 패스를 집어넣고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슈팅까지 연결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반면 리즈 입장에서는 제임스의 속도와 피로의 박스 안마무리를 통해 역습에서 한 방을 노려야 하는데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까지 함께 안고 가야 하는 구조라 안정감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전술적으로 보면 리즈는 전방 압박의 출발점은 좋지만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불안정하고 첼시는 네트와 델랍, 엔소를 축으로 파이널 서드 진입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 상성 자체가 첼시 쪽에 조금 더 기울어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리즈의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라인 간 간격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후반 이후부터는 첼시의 이선이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즈가 홈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템포가 매우 높은 경기 양상이 펼쳐질 것이고 이 경우에도 마무리 완성도와 파이널 서드 선택지에서 첼시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이 경기는 리즈의 전방 압박이 과감할수록 첼시에게는 네트가 파고들 하프 스페이스와 델랍이 침투할 뒷공간이 더 크게 열리는 상성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마무리 퀄리티 라인 간격 관리까지 종합하면 첼시가 리즈의 압박을 역이용해 점점 더 많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생산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즈 유나이티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리버풀 vs 선더랜드. 이 경기는 리버풀이 가진 전방의 질 높은 마무리와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 한 방이 선더랜드의 어긋난 압박 타이밍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리버풀은 초반부터 맥앨리스터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쥐고 에키티케와 살라의 위치를 번갈아 바꾸면서 선더랜드 수비 라인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 선더랜드는 4-3-3 중원을 앞세워 라인을 끌어올리고 싶어 하겠지만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는 순간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파이널 서드를 동시에 내주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선더랜드는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에게 파이널 서드 지역을 여러 차례 노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 틈을 타고 리버풀의 에이스 맥앨리스터가 전방으로 전진하며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진입한다면 선더랜드의 중앙 지역이 열리면서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에키티케가 뒷공간을 향해 연속적으로 침투해 수비 라인을 뒤로 빼놓으면 살라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과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이때 맥앨리스터는 더블 볼란치 라인에서 출발해 천천히 전진하다가 선더랜드의 1차 압박이 비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전방으로 파고들며 마무리각을 만들어갈 것이다.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마엔다와 탈비가 전방 압박에 가담한 뒤 자카가 뒤를 커버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환 상황이 반복되면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리버풀이 측면에서 에키티케와 살라의 포지션을 바꾸거나 풀백 오버래핑까지 더해 복합적인 러닝 패턴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선더랜드의 4-3-3 중원은 어느 공간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할지 선택에 쫓기게 된다. 리버풀은 이미 하프코트 상황에서의 패턴 플레이가 갖춰져 있는 팀이라 굳이 전부 빠른 역습으로만 해결하지 않더라도 맥앨리스터의 전진 패스와 세컨라인 침투만으로 충분히 찬스를 양산할 수 있다. 반면 선더랜드는 탈압박 후 공격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단조롭기 때문에 공을 빼앗긴 직후 리버풀에게 바로 다시 공을 내주는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점유와 전원 싸움이 누적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선더랜드 중원의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맥앨리스터가 라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공을 다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리버풀이 중원에서 전개 템포를 장악하고 선더랜드의 압박 엇박자를 냉정하게 찌르면서 파이널 서드 점유를 끝까지 끌고 갈 시나리오에 더 가까운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